70장 늙은 장수 황충의 활약. 장압은 가맹관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진영을 세운 채 막사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한호가 도착하자 장압은 고개를 숙인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황충과 엄하는 늙은 장수이나 영리하고 용감하오. 그들을 얕잡아 보았다간 큰 코 다칠 것이오. 한호는 장압의 말을 비웃었어요. 젊은 장수가 늙은이들에게 겁을 먹고 벌벌 떨다니 그러고도 그대가 사내대장부라 할 수 있소. 내가 반드시 황충을 잡아 죽일 것이니 걱정 마시오. 한호는 장압을 향해 떵떵 큰 소리치고는 곧장 황충의 진영으로 달려갔어요. 형님의 원수를 갚으러 한호가 왔다. 늙은 황충은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황충은 엄한에게 무어라 귓속말을 전하고는 장압의 진영으로 첩자를 보낸 후 뛰쳐나갔어요. 황충이 소리쳤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니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 황충의 외침에 한호가 받아쳤어요. 너 같으면 원수 놈에게 예의를 갖추겠느냐. 황충이 빈정댔어요. 네 형이 모자라 죽은 것을 어찌하여 내 탓을 하느냐. 잔말 말고 덤벼라. 얼굴이 벌개진 한호가 황충에게 달려드니 황충은 어찌된 일인지 얼마 싸우지도 않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한호와 장압은 황충의 뒤를 쫓았고 황충은 자신의 진영도 버린 채 달아나기 바빴어요. 한호와 장압은 황충이 버리고 간 진영에서 많은 양식과 무기를 얻게 되었어요. 우쭐해진 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늙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으려고. 달아난 황충은 그곳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새 진영을 세웠어요. 다음 날 한호와 장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황충의 진영으로 향하니 황충은 이번에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장압이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무언가 이상하다. 저 영감탱이가 저리 쉽게 달아날 사람이 아닌데 분명 다른 뜻이 있는 게 틀림없다. 하지만 한호는 고웃음쳤어요. 장군은 그렇게 겁이 많으니 싸울 때마다 지는 것이 아니오.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구경이나 하시오. 장압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우쭐해진 한호는 장압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한호는 아침 일찍부터 황충에게 싸움을 걸러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황충은 한호와 맞서 싸우지도 않고 가맹관으로 들어가 꽁꽁 숨어버렸어요. 황충이 한호와의 싸움에서 연달아 패배하자 지쳐버린 맹달은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 사실을 알렸어요. 맹달의 편지를 받은 유비는 혀를 끌끌 찼어요. 황충이 이젠 늙었나 보군. 하지만 공명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황충의 속임수입니다. 공명이 희미한 미소를 짓자 유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시각 가맹관에서 황충은 맹달과 곽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동안 내가 싸움에서 패배한 척 달아난 것은 적을 우쭐거리게 만들어
방어를 허술하게 만들려는 속임수였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잃었던 진영을 모두 되찾고 그들의 양식과 말을 모조리 빼앗을 것이다. 곽주는 가맹관을 지키고 맹달 장군은 나를 따르라. 그날 밤 12시 황충은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가맹관의 성문을 열어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같은 시각 한호와 장압은 가맹관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는 적들을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초저녁부터 잠에 취해 있었어요. 이때 황충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불화살을 날리며 장압의 진영으로 들이닥쳤어요. 둥둥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황충이 명령을 내렸어요. 적들은 모두 골아떨어져 있다. 적을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니 단숨에 공격해 모두 해치워라. 황충의 명령과 동시에 잠에 빠진 한호와 장압의 군사들은 불에 타거나 창과 칼에 찔려 죽고 잠에서 깬 군사들도 앞다투어 달아나다 짓밟혀 죽었어요. 날이 밝을 무렵 황충은 잃었던 진영 셋을 모두 되찾고 적의 양식과 무기 그리고 말까지 모두 얻을 수 있었어요. 어리석은 놈들, 내가 집 가진 놈들에게 3번이나 패하고 달아날 줄 알았냐. 일부러 져주는 줄도 모르고 쫓아오더니 꼴 좋다. 황충이 도망치는 적들을 향해 큰 소리로 웃으니 맹달이 황충을 향해 예의를 갖추며 말했어요. 장군께서는 잠시 쉬시지요. 도망친 적들은 제가 모두 잡아드리겠습니다. 황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벌인 싸움은 내가 끝낼 것이다. 황충은 씩씩하게 외치더니 칼을 뽑아 높이 치켜들고 군사들을 향해 명령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군사는 나를 따르라. 황충이 말에 채찍질하며 바람처럼 달려가니 군사들 모두 앞다투어 황충을 따라 달려갔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친 한호와 장압은 크게 당황했어요. 여우 같은 영감탱이한테 속다니, 분하다. 한호가 투덜대자 장압이 빈정댔어요. 그러게 내가 뭐랬소. 황충이 나이는 늙어도 머리가 보통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거늘.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더니 이제 어쩔 작정이오. 한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못하자 하우돈의 조카 하우상이 나섰어요. 전탕산으로 갑시다. 전탕산과 미창산에는 우리 군사들에게 지급할 수많은 곡식과 무기와 말이 있습니다. 황충이 그곳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가서 그곳을 지키도록 합시다. 지금 천탕산은 나의 형님 하우덕이 지키고 있고 미창산은 하우연이 지키고 있으니 먼저 천탕산으로 가 대책을 세웁시다. 그들은 하우상의 말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탕산으로 달려갔고 그곳을 지키던 장수 하우덕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알렸어요. 하우덕이 말했어요. 이곳에는 10만의 군사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달라는 대로 군사를 내줄 것이니 가서 황충의 목을 베어오너라. 하우덕의 말이 끝나자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병사 한 명이 헐레벌떡 달려와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황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우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껄껄 웃었어요. 늙은 영감탱이가 죽지 못해 환장을 했구나.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쳐들어온다는 말이냐. 하우덕의 말에 장압은 한호에게 했듯 주의를 주었어요. 황충은 늙었으나 용맹하며 꾀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우덕 역시 한호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우덕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장수들에게 물었어요. 서청 군사들이 자기 무덤으로 스스로 들어왔구나. 누가 나가 황충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이냐. 하우덕의 물음에 한호가 두 주먹을 불끈지며 대답했어요. 저에게 군사 3천만 주십시오. 이번엔 기필코 황충을 짓밟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호는 새로이 군사 3천을 얻어 산 아래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은 황충이 아니라 한호였어요. 한호는 황충이 휘두르는 칼날에 맞아 말에서 굴러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한호가 죽었다. 천탕산으로 달려가 단숨에 빼앗아 버리자. 한호의 죽음을 본 황충의 군사들은 달려드는 적을 마구 죽이며 산 위로 올라갔어요. 크게 당황한 장압과 하우상은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산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때였어요. 적의 기습 공격이다. 군사들의 다급한 외침에 놀란 장압과 하우상이 고개를 돌려보니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찌르듯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사실 황충은 한호와 맞서기 전 어만으로 하여금 천탕산에 숨어 있으라 명령했고, 어만은 황충이 미리 알려준 대로 천탕산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었어요. 온 산이 불길에 휩싸이자 하우덕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불을 꺼라. 불길이 바람을 타고 내려온다. 산이 불타면 우리 군사의 식량과 무기, 말이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이다. 하우덕이 소리를 지르며 불을 끄기 위해 앞장서서 달리니 하우덕의 눈앞에 늙은 장수 한 명이 흰 수염을 휘날리며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늙은 장수, 어만이었어요. 내가 애써 지른 불을 네 놈이 뭔데 끄겠다는 것이냐. 잔말 말고 내 칼이나 받아라. 어만의 칼이 하우덕의 머리 위로 번쩍하는 순간 하우덕은 피를 뿜으며 몸이 두동강이 난 채 말 아래로 나뒹굴었어요. 장압과 하우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형 하우덕을 잃은 하우상은 이를 갈며 울부짖었어요. 두고 보자. 형님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장압과 하우상은 다친 몸을 서로 부축해주며 수만의 군사들을 버려둔 채 하우연이 있는 정군산으로 부랴부랴 도망쳤어요. 천탕산을 빼앗고 적이 버리고 간 수많은 식량과 무기를 얻은 황충과 어만은 기쁜 승리의 소식을 유비에게 전했어요. 유비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공명의 말이 맞았소. 나이 많은 장수라 의심했던 내가 참으로 부끄럽소. 이때 유비의 책략가 법정이 말했어요. 한중에 있는 정군산에는 적들의 양식과 말이 먹을 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군산을 손에 넣는다면 대군을 거느리고 진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역적 조주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군산을 손에 넣고 한중 땅을 빼앗으십시오. 하늘이 준 다시 없는 기회이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법정의 말에 유비와 공명은 동시에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옳은 말이요. 때는 218년 7월 조자룡과 장비가 앞장서고 유비와 제갈공명이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한중 땅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유비는 적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황충과 엄한을 불러 그들을 칭찬하며 큰 상을 내렸어요. 유비가 말했어요. 장군을 보고 늙었다고 무시했으나 공명 선생은 장군의 능력을 알아보고 믿었으니 그대는 참으로 큰 공을 세웠소. 이제 정군산을 맡아 싸웠으면 하오. 유비의 명령에 황충이 정군산으로 떠나려 하자 제갈공명이 말렸어요. 황충 장군은 용맹한 장수이기는 하나 정군산을 지키는 하오연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이번에는 형주에 있는 관우 장군을 불러 하오연과 맞서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제갈공명의 말에 황충이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어요. 내 나이 겨우 70밖에 안 되었는데 어찌 이리 무시하시오. 나는 부하 장수도 필요 없고 군사 3천만 데리고 가 하오연의 목을 베어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공명이 한사코 말렸으나 황충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공명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다만 법정과 함께가 모든 일을 그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곧 군사를 거느리고 따라가 장군을 돕겠습니다. 공명은 황충을 겨우 달래 법정과 함께 10,000명의 군사를 주어 정군산으로 보냈어요. 한편 업군 땅의 왕궁에 있던 조조는 천탕산을 유비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갈며 분노했어요. 유비놈을 살려두었더니 결국 큰일을 저지르고 마는구나. 안 되겠다. 유비네 이놈의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조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직접 4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중 땅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조조의 이번 출전은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조는 비단 옷을 입고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둘렀으며 황금으로 만든 안장을 얹은 하얀 말을 탔어요. 장수들은 황금으로 만든 철퇴와 은으로 만든 도끼를 들고 조조의 양쪽에서 호위하니 조조를 호위하는 군사수만 해도 자그마치 25,000명이었어요. 조조의 호위 군사들이 조조 대왕이라 쓰여진 깃발을 들고 조조를 애워싸니 그들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조조는 말 위에 높이 올라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깃발을 든 군사들을 훑어보고는 거만한 태도로 중얼거렸어요. 좋다. 이번에는 유비 그 애송이 놈을 짓이겨주고 올 것이다. 조조가 대군을 거느리고 남정에 도착하자 조옹이 조조를 맞이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했어요. 유비는 가맹관에 본진을 치고 황충을 내세워 정군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장수 하오연은 대왕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성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조옹의 말에 조조가 혀를 차며 대꾸했어요.
싸우지도 않고 성만 굳게 지킨다면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 조조가 정군산에 있는 하우연에게 편지를 보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 자고로 장수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지녀야 하니 자신의 용기만 믿고 날뛴다면 힘만 세고 무식한 자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나는 대군을 거느리고 남정에 머물며 그대의 뛰어난 재주를 보고자 하니 장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하우연은 조조의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생각에 빠졌어요. 잠시 후 하우연은 하우상을 불러 군사 3천을 주고는 성 밖으로 보냈어요. 이를 본 황충이 부하장수 진식을 내보내니 하우상은 진식과 몇 차례 싸우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어요. 진식이 하우상의 뒤를 쫓으며 비탈진 산길을 정신없이 달리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어요. 사방에서 돌덩이와 나무 토막이 비오듯 쏟아지니 돌덩이를 피하느라 말에서 내려 도망가던 진식은 숨어있던 하우연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겨우 도망쳐 나온 군사 하나가 황충에게 달려가 이를 보고했어요. 다급해진 황충은 공명의 지시대로 법정을 불러 대책을 물으니 법정은 무슨 일인지 크게 기뻐하며 입을 열었어요. 하우연은 용맹한 장수이지만 꾀가 없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지금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하우연의 욕심을 잘만 이용한다면 머지않아 정군산을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법정이 황충의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이자 황충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황충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적진으로 나아가니 이를 본 하우상이 군사들을 휘몰아 달려나왔어요. 황충은 앞을 막아서는 적들을 풀베듯 쓸어 넘기며 쳐들어가 하우상을 사로잡아 그의 허리띠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하우연은 자신의 동생인 하우상이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자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했어요. 하우연은 황충에게 사람을 보내 이전에 사로잡았던 황충의 부하장수 진식과 자신의 동생 하우상을 서로 맞바꾸자 제안했어요. 황충은 기다렸다는 듯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양쪽 군사들이 넓은 곳에 서로 마주보고 서니 황충과 하우연이 갑옷과 투구도 다 벗긴 하우상과 진식을 데리고 나왔어요. 둥둥 북소리가 울리자 하우상과 진식은 각자 자신의 진영을 향해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 하우상이 숨을 헐떡거리며 자기 편 진영을 막 들어서려 할 때였어요. 네, 이놈. 황충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며 화살을 쏘아 날리니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은 하우상의 등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그렇게 하우상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던 하우연이 쏜살같이 말을 달려 황충에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황충은 진식을 감싸고 이미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뒤였어요.
진식이 무사히 돌아오자 법정은 황충에게 다시 계책을 일러주었어요. 하우연은 혼이 나간 상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군산 서쪽 높은 봉우리를 빼앗아 놈들을 훤히 내려다본다면 하우연은 참지 못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뛰쳐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깃발로 신호를 보낼 테니 흰 깃발이 보이면 절대 싸우지 마시고 붉은 깃발이 보이면 적을 치십시오. 황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산길을 뛰어올라 정군산 서쪽의 봉우리를 빼앗았어요. 봉우리에서 도망친 군사들이 하우연에게 달려와 보고하자 하우연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늙은 놈이 산꼭대기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앉았으니 내가 나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하우연의 말에 장압이 그를 말렸어요. 일단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모두 법정의 계책이니 장군께서는 나가지 마시고 이곳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지만 하우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놈들이 우리 진영을 손바닥 보듯 내려다보고 있을 텐데 이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란 말이오. 나는 그럴 수 없소. 잠시 후 하우연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산 중턱에 진을 친 황충과 맞섰어요. 하우연은 하루 종일 욕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어왔지만 황충은 서쪽 산봉우리에 걸린 흰 깃발을 보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해가 질 무렵 봉우리에 우뚝 선 법정이 고개를 빼고 하우연의 진영을 살펴보니 하우연의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말에서 내려 쉬고 있었어요. 옳지, 지금이다. 법정은 붉은 깃발을 높이 들어 힘차게 흔들어댔어요. 그때였어요. 땅이 흔들릴 듯 요란한 함성 소리와 함께 황충의 군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이들 중 가장 앞에서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리듯 달리는 장수가 있으니 바로 황충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하우연이 칼을 빼들기도 전에 황충의 칼에 목이 달아나니 하우연은 비명소리 한 번 내지르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